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버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즘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죠. 그래서 근데 핫하죠. 예. 네,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선호도 1위가 유튜버가 될 만큼 관심이 많고 네. 또 그 관심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시공간 제약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분들께서 뭐 본인이 재밌어하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게다가 돈까지 벌 수 있는 이런 점이 최대의 이제 메리트라는 점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또 유튜버들이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좀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유튜버 시장이 커지긴 하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이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소득 구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세금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작년에는 122명의 유튜버 세무조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추징이 이제 10억 원, 약 7명에게 과세가 되어서 10억 원 정도가 추징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뭐 이런 조사들은 더 강화될 거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유튜버들 분들께서는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유튜브 또는 아프리카 TV에서 받는 수익이 BJ들 네, 분들, 네, 크게 나눌 수 있죠. 음.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라고 하는 그렇죠. 광고가 붙죠. 네, 일정 조건이 되면 광고가 붙게 네.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조회수에 따라서 네.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부러워요. 저희도 부러워. 빨리 그렇게 되길 네. 저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 광고 수입 애드센스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개설한 통장으로 외화로 입금이 되는데 직접 해외 직접 그렇죠. 입금되죠. 직접 입금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국세청에서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간과를 하시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할 게 해외에서 그 통장으로 연간 1만 달러 이상 입금이 되면 그 부분을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거의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설마 내 통장을 보겠냐, 해외 통장 보겠냐, 국세청에서 나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국세청에서 알고자 하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 뭐 10,000달러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이 넘으면 뭐 확인하고 이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정말 미미한 금액이 아니라면 애드센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 같은 경우에 다 신고 의무가 있으시니까 나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께서는 MCN이라고 하는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 연예인으로 따지면 기획사에 소속돼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직접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회사로 회사로 네. 들어오죠. 그래서 회사에서 각종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걸 제외를 하고 정산을 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구조로 네. 수입이 발생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애드센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은 공중파 TV에도 출연을 하시고 또 실제로 광고 수입도 이제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유튜버 분들에게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MCN 회사에서 유튜버 분들에게 실제 지급을 할 때는 정산할 때는 3.3% 세금을 떼고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조금 잘 나간 유튜버인데 MCN 소속이다라고 하시면 거의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국세청에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BJ 같은 경우는 별풍선이라는 걸로 불평선 네. 네. 많이 싸보셨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몇억 쏘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별풍선으로 한 7억 가까이 쏘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네. 우리한테 좀 쏘라 그래. 7억이면 거의 최대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의 단톡방에서 그분이 인증을 하셨는데 7억? 미쳤다. 와. 아니다. 그분이 본인이 별풍선 쏜 걸 인증을 하셨어.
우리도 좀 도와달라 그러지. 저희도 그분 취향이 우리가 그분 취향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죠. 아프리카 뭐 BJ 같은 경우는 그 별풍선 수입이 본인한테 100%다 귀속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죠. BJ 뭐 등급에 따라 또 수수료율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MCN 사업가랑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아프리카 TV에 수수료 지급하고 이제 정산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세금을 떼고 정산을 받죠. 거의 대부분의 또 아프리카 BJ 분들도 3.3%를 제한 금액을 이제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연간 수익금액 기준으로 7,500을 기준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7,500이 안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우리 같은 그렇죠. 네. 아, 좀 안 좋은데 이거. 저희 같은 네. 유튜버들은 네. 아직 뭐 수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세무사한테 맡겨서 매달 수수료를 주는 기장을 맡겨서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기장료가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맡기시기보다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신고대리라고 하는데 그 신고대리를 맡기셔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7,50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법상 복식부기라고 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서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는 세무사한테 맡겨서 장부를 만들어서 네. 관련된 비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시는 게 네.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세무사님 말씀처럼 매출인 7,500이 넘는다고 하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뭐 세무 사무실에 맡기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업종이라든지 업체 종목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예 없었죠. 없었죠. 업종 자체가 이게 이게 새로 발생된 직업군이기 때문에 무슨 없었죠. 뭐 아예. 미디어 창작업 이런 거에 이제 속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9월달에 코드가 신설이 되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코드가 실제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적용이 될 텐데 여기서 또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과세사업 코드, 하나는 면세사업 코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에 유튜버 본인이 뭐 직원도 고용을 하시고 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실제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 코드를 따라가셔야 되시고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심심할 때 찍고 영상을 올리고 그런데 가끔 수입이 생기고 한다라고 하시면 과세 말고 면세 코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면세 코드를 따라서 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과세랑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그렇죠. 과세와 면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면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 면세가 되면 부가세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튜버 분들은 사실은 별도의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많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영상 창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제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법적으로 봤을 때 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제한적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스튜디오를 임대를 하셨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임차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할 그렇죠. 거고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신다. 네. 그러면 차량 관련된 비용들도 경비 처리가 돼요. 그 비용들은 네. 제가 전에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연 1,5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만일에 뭐 편집자 예를 들면 그런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다 인건비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전화 요금이라든지 네. 뭐 인터넷 네. 비용 네. 그런 것들도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대부분 비용들은 웬만하면 뭐 경비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내가 먹방 BJ라든지 네. 아니면 뭐 게임
BJ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내가 구입비가 들잖아요. 네, 내가 그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네.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있잖아요. 먹방 그렇죠. BJ는 뭐 음식 같은 게 뭐 있을 거고. 족발 50만 원치 이런 거? 족발 50만 원치 먹을 수 있나? 아이 가능할 걸요 아마. 네. 네, 뭐 그런 음식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게임 BJ의 네. 뭐 게임 구입 비용 그런 그렇죠, 거는 뭐.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말고 또 다른 또 세무상 이슈가 또 있죠. 그 굉장히 요즘 핫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증여에 관한 부분이 있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 1위가 모모튜브라고 있죠. 어린 네. 친구가 나오는. 그 채널이 뭐 작년에인가 뭐 건물을 뭐 몇십억짜리 샀다고 했던 그 90억인가 뭐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부러워요.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육아 채널 좀 해야 되나? 이 문제는 뭐냐면 애기가 영상에 나오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러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능력이 사실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채널 주인은 그 애기지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부모님이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이건 실제적으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주인공은 그 아이 자녀인데 그렇죠. 자녀 그 소득은 자녀한테 귀속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네. 그 귀속은 네. 부모님이 네. 그 재산이 귀속이 돼서 실제로 관리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적은 없는데 네. 세법상 보면 이건 증여 행위에 이제 명백한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특히 육아 채널이라든지 뭐 어린이 채널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거나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소득은 많은데 뭐 자녀가 그러니까 채널 주인이 어린다거나 뭐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뭐 부담이 된다던가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인 설립을 좀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음.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고 계세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의 지분율을 나눈 다음에 그 그렇죠. 지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주인이 막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의 비율 정해놓고 부모님 비율. 관리하시는 부모님의 네. 비율을 정해놔서 그 지분율대로 네. 소득을 분배를 하면 네, 네. 사실 증여 문제는 저희가 피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거기에서 이제 소속된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급여 처리료 비용 항목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유튜브로 소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심스럽게 법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의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좀 디테일한 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꼭 세무사하고 네. 상의를 상의를 먼저 좀 하셔야죠. 해보시고 예, 예.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연락하면 되나요? 그쵸? 저희가 전문가니까. 너무 뽀뽀인데.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와 세금과 관련돼서 네. 제가 좀 얘기를 해봤고 네. 다음에도 좀 더 알차고 흥미가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수다였습니다. 세수다였습니다.